안녕하십니까.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이현석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얼굴이 아픈 병인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의사생활을 처음 시작했으며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에서 수련을 하였고 이제 전문의가 된 이후에 서울 아산병원에서 뇌종양과 두개조종양을 더 수련을 하고 지금은 건국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신경기능, 뇌신경기능과 뇌종양에 대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얼굴이 많이 아픈 병인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3차 신경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뇌신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뇌신경이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에서 12쌍이 있는데요. 순서는 이제 사람을 이렇게 앞에서 보면은 위쪽 앞쪽에서 뒤쪽으로 이제 나오는 순서에 따라서 순서를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얼굴을 이렇게 옆으로 보시면 얼굴에서 가장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게 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냄새를 맡는 신경이 1번 신경, 후각신경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신경은 시신경, 세 번째 신경은 눈을 움직이고 눈을 뜨게 하는 동안신경이 되고요. 네 번째 신경은 눈을 움직이는 데 이제 도움을 주는 신경 중에 하나인 활차신경, 도르래 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가장 자세히 볼 3차 신경은 뇌신경 중에서 5번째 신경이 되겠고요. 이건 이제 얼굴의 이제 통각, 아픈 감각이랑 온도 감각 등을 뇌에다가 전달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 신경은 외전신경이라고 해서 눈을 움직이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한 신경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신경은 이제 페이셜 러브, 안면 신경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얼굴에 이제 표정을 짓게 하고 얼굴을 움직이게 하고 이제 안면 마비랑 관련되는 거는 3차 신경이 아니라 이 안면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면 신경이랑 같이 옆에 붙어 다니는 게 8번 신경으로 이제 내이 신경이 되겠습니다. 속귀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들리는 것과 균형 감각 등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리고 9번째, 10번째, 11번째 신경이 또 3개가 한 번에 같이 다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뭉쳐 있는데 그 9번 신경들은 설인신경이라 그래서 혀와 이제 인두, 혀 안쪽에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되겠고요. 10번 신경은 미주신경, 11번 신경은 이제 어깨를 으쓱하거나 이런 데 도움 이제 필요한 이제 액세서리 부신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은 이제 설하신경이 제일 마지막 12번째 신경이 되겠는데 이건 이제 혀를 움직이는데 이제 작용을 하는 신경이 되겠습니다. 자, 3차 신경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5번째 뇌신경이고요. MRI에서도 아주 뚜렷하게 보일 정도로 매우 큰 뇌신경입니다. 이는 이제 안면의 감각, 이제 아픈 감각, 통각이라고 하죠. 통각이랑 얼굴의 온도 감각 등을 뇌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신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씹는 운동, 저작 운동에도 관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의 앞부분에 이제 감각에도 관여를 하고요. 이제 이 3차 신경은 다리뇌가 이제 신경핵이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 이제 신경이 처음에 이제 이제 뇌로 들어가기 전에 좀 뚱뚱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3차 신경절이라고 하고요. 이제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기 때문에 3차 신경인데요. 가장 윗갈래는 눈 쪽,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초록색 부분으로 가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갈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보라색 부분이 두 번째 갈래, 이제 파란색 부분이 세 번째 갈래가 되겠고, 두 번째, 세 번째 갈래들은 이제 두 번째 갈래는 끝이 이제 코로 가고, 그 다음에 윗 이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래는 이제 결국 끝이 이제 아래쪽 턱과 이제 아래 이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차 신경통이라는 건 무엇이냐 그러면 3차 신경이 지배하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얼굴 부분에 통증이 오는 건데 그냥 얼굴이 아프다고 해서 3차 신경통은 아닙니다. 3차 신경통은 되게 양상이 전형적인데 이제 번개치듯 전기가 오듯 아주 찌릿하고 날카로운 통증이 오는 게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격렬하게 그런 일시적인 통증이 오는 게 3차 신경통이겠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고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어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게 된다면 아래 같은 그림이 나오는데 거의 전형적으로 이제 지금같이 매우 괴로워하는 얼굴을 붙잡고 매우 괴로워하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가 있는데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최악의 통증 중 하나이며 양상 자체가 거의 이제 전형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비슷한 표정을,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차 신경통이라는 건 사진을 찍어서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상, 양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증상으로 진단하는 것입니다. 연간 발병률은 10만 명에 한 4명에서 13명 정도가 되겠고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흔하고 보통은 이제 50대 이후에 발병되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에는 뭐 젊은 나이에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이제 드물게 뭐 가족분들 같이 이제 이 병을 유병하고 계시는 분들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유전적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산발적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증의 양상에 대해서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전형적인 3차 신경통은 이제 예측하기 어렵고 이제 주로 찌르는 듯한 베이는 듯한 전기 오는 듯한 이런 통증을 보이고요. 유발 부위는 환자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분명히 유발 부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외에도 비정형 안면 통증이라는 게 있는데 비정형 안면 통증은 이제 지속적으로 좀 이제 둔하게 얼굴이 아프다거나 압박감이 온다거나 이제 뭐 얼얼하거나 이런 양상이 되겠고요. 특히나 양쪽으로 다 오는 경우에는 3차 신경통의 가능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차 신경은 왼쪽, 오른쪽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 동시에 오는 경우는 조금 드물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한국의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이제 진료를 보시는 분들에 대한 숫자를 보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요번에 심평원 데이터를 이용해서 요번에 검색을 해본 것인데요. 3차 신경통이라는 진단명으로 진료를 보신 분들입니다. 2011년도에 4만 3천 분 정도가 진료를 보셨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를 해서 작년에는 6만 200명이 3차 신경통이라는 진단명으로 이제 진료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NVD라는 거는요, 이따가 언급드릴 두개강내 뇌신경 수술, 그러니까 3차 신경통으로 수술을 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 숫자가 되겠는데요. 자, 3차 신경통으로 수술 받으신 분은 2011년도에 118분, 이제 그 당시에는 118분이었는데 그 이후로 점진적으로 증가를 해서 이제 2020년대 들어서 300분이 넘었었고 작년에는 또 거기서 더 많이 늘어서 519분이 이 두개강내 뇌신경 수술,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한 미세 감압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자, 통증의 원인이 그럼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3차 신경이 다쳐서 생기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일반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뭐 얼굴을 다친다든지 또는 뭐 심지어는 외래 오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얼굴에 뭐 못이 박힌 다음에 얼굴이 많이 아프신다든지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 외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는 머리 안에서 혈관이 3차 신경을 건드려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3차 신경이 이제 MRI에서 뚜렷이 보이는 건데 왼쪽 3차 신경입니다. 이 부분이 왼쪽 3차 신경에 척추 동맥이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동맥이 그냥 닿아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동맥은 이제 박동이 있기 때문에 박동을 할 때마다 계속 신경을 자극해서 얼굴이 많이 아프시게 되는 거고요. 자,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분은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자, 오른쪽 3차 신경통 환자분이었고요. 이제 이분은 이제 가장 최근에 이번 주에 수술을 하셨던 분의 사진이 되겠는데, 이제 오른쪽 3차 신경에 동맥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분도 수술을 하셨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한 5% 정도에서는 MRI를 찍어보면 종양이 발견됩니다. 왼쪽 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치과를 다니시다가 이제 저 외래로 오셔서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해서 이제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 MRI를 권유드렸었는데 이제 조금 더 천천히 찍어보겠다 하셨었는데 통증이 도저히 조절이 안 돼서 MRI 검사를 하셨더니 이렇게 뇌수막종이 왼쪽 오른쪽 이제 천막 부위로 다 보이는 이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자, 그 오른쪽 분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저희 병원에 치료를 받으셨던 분이고 이렇게 3차 신경이 이제 좀 더 중심 쪽으로 뇌 가운데 쪽으로 밀려 있는 이제 그 유피낭종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발성 경화증 같은 이제 자가 면역 질환도 있고요. 염증성 질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이 걸린 후에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 오는 경우도 이제 안면에 신경통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다른 이유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치료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는데요. 종양으로 인한 3차 신경통이 일단 아닌 경우에 약물 치료를 우선적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뭐 보통은 상품명은 테그레톨이라고 하는 이제 카바마제핀이라는 약을 많이 쓰고요. 이거는 이제 신경 전도를 조금 이제 억제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이제 옥시카바마제핀, 우리가 이제 상품명으로는 트리렙탈이라고 하는 약을 주로 많이 쓰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가바펜틴, 이제 프레가발린, 그다음에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약인 미로가발린 등을 쓰고 있는데, 미로가발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의료보험이 조금 최근까지는 안 되고 있어서 이제 좀 쓰는데 제한이 있긴 하지만 효과는 꽤 있는 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3차 신경 압박에 의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만으로는 뭐 쉽게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종양을 떼는 게 일단은 맞겠고요. 제가 3년 전에 그 신경외과 학회에서 발표를 했었을 때 감마네프를 하는 분들도 이제
통증의 조절이 어느 정도 잘 된다 이런 통계를 냈었는데요. 제가 아산병원에서 근무할 때 그 당시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통계를 냈었는데 감마나이프를 한 이후에도 통증이 비교적 감소가 조절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수술로 이제 원인을 종양을 절제하는 것이 비교적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 약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약을 써도 듣지 않거나 또는 약이 부작용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거나 또는 이제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분들 또는 뭐 이제 콩팥이 안 좋아서 약을 쓰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는 이제 그 다음 치료 단계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치료 단계로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게 있고 그거 외에는 또 정위 방사선 수술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라서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 차단술이라는 것은요, 이제 얼굴을 통해서 이제 조금 뒤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얼굴을 통해서 이제 신경의 뿌리에 가까이 가서 이제 아까 말씀드려서 신경이 살짝 뚱뚱해지는 부위인 통통해지는 부위인 3차 신경절까지 이제 바늘을 위치해서 이제 고주파 이제 열로 신경을 약간 이제 좀 무디게 만드는 약간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알코올, 무수글리세린 같은 걸 사용해서 신경의 기능을 좀 떨어뜨려 버리는 이제 그런 그렇게 해서 아프지 않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위방사선 수술인데요. 정위방사술은 감마나이프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물론 감마나이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위방사선 수술은 이제 머리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되냐면 머리 안에 관역을 정확히 정해서 거기에만 방사선이 이제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치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사선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고안해낸 것이 정위방사선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서 또 자세히 또 말씀드리겠지만 물론 이제 3차 신경 이제 혈관이 압박하는 경우에는 3차 신경과 압박하는 혈관을 떨어뜨려주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세혈관 감압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3차 신경통의 신경 차단술과 정위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신경 차단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얼굴을 통해서 들어가는 차단술이 되겠고요. 이제 3차 신경의 손상을 이제 조금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이 좀 떨어지거나 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주파는 이제 고주파로 자극을 해서 열로 이제 3차 신경을 약간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일시적으로 좀 파괴시킨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고, 그렇게 치료를 해서 아픈 게 없어지는 치료가 되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알코올, 글리세롤 같은 것으로 이제 신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떨어뜨려서 안 아프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신경이 무뎌지는 것 이외에 다른 합병증들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뇌 바닥이 뇌 근처까지 가기 때문에 뇌막을 살짝 찔러서 뇌척수에게 샌다든지 또는 그 주변에 굵은 혈관이 있어서 이제 우연치 않게 다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최근에는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그 차단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는 타원 구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머리 위쪽에서 본 그림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머리뼈 바닥에서 본 그림입니다. 머리뼈 위에서 보셨을 때 이제 그 진짜로 타원 모양으로 생겼죠. 타원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이제 포라멘 오벌레 타원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3차 신경의 세 번째 분지가 머리뼈 바깥으로 이제 나온 그런 구멍이 되겠습니다. 자,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3차 신경으로 접근해서 이제 약을 쏘거나 이제 알코올을 쏘거나 또는 이제 뭐 열로 이제 고주파 자극을 하거나 하는 치료를 하게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얼굴을 통해서 이제 그 타원 구멍으로 이제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C암이라고 방사선 장치를 사용해서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보면서 시술을 하는 이런 방법이 일단은 있습니다. 일단 시술하고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3차 신경의 첫 번째 분지에 이제 각막의 감각도 있기 때문에 각막의 감각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제 눈의 감각이 저하되면 눈에 뭐가 끼거나 눈에 뭐가 들어가거나 하는 것들을 눈치채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럴 때는 시력이 좀 손상을 당하시거나 이런 좀 나쁜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런 경우가 한 1분지 3차 신경통 환자에서 한 16% 정도에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앞면의 감각이 저하되는 게 심한 경우가 한 6에서 9% 정도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씹는 근육이 조금 악화되는 게 한 19% 정도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뇌 바닥에서 뇌막을 이제 우연히 뭐 찔러서 뚫게 되거나 한다면 이제 뇌수막염이 생기거나 뇌쪽 수액이 유출되거나 하는 합병증들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이제 뭐 심각한 합병증들, 뇌출혈이라든지 뭐 복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데 뭐 드물게 생기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정의적 방사선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제 저희 병원에서는 감마나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은 방사성 동위원토, 이제 코발트 동위원소, 코발트 60에서 생성되는 감마선을 통해서 사용하는 이제 뇌 수술, 무혈이기 때문에 피가 나지 않는 뇌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장점은 이제 개두술, 머리뼈를 여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이제 감마나이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러 감마나이프 자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 감마나이프라는 것은 이제 여러 군데를 치료해야 되는 이제 다발성 전이성 뇌종양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뇌 깊은 곳에 종양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효과적이고요. 요즘에는 뇌 동정맥 기형 같은 데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에도 이제 재발성 3차 신경통이라든지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라든지 이랬을 때 이제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감마나이프라는 것은 이제 최신 기계는 이제 이런 정의 틀을 쓰지 않는 걸로 이제 요즘에 좀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전에 아직 저희 병원에서 이런 정의 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틀을 머리에 쓰는 과정이 조금 이제 좀 힘드신데 이 틀을 머리에 고정한 뒤에 이제 MRI나 CT를 찍습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 보시면 자세히 좌표가 이렇게 쭉 써 있습니다. 이 좌표가 이제 이 좌표를 CT를 통해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정확히 이제 정상적인 뇌 부위에 들어가지 않게 다음 그림 같으면 이렇게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보시면은 아까 틀에 있는 그 좌표들이 이렇게 바깥에 점이 보이시죠? 이 점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다가만 방사선을 집중적으로 줄지를 계산을 해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범위 안에, 노란색 범위 안에만 방사선이 집중될 수 있게 3차 신경의 이제 그 뿌리 부분에만 이제 방사선이 집중돼서 다른 정상적인 뇌 부분을 최대한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 되겠습니다.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감각 저하를 필연적으로 불러올 수 있는 치료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의 기능을 방사선으로 일시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3차 신경통의 수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신경통은 어떻게 수술을 고려하게 되느냐? 약물 치료에 듣지 않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약물 부작용이 심해서 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 다른 치료도 잘 안 되시거나 다른 치료를 하기 전에 뭐 신경을 최대한 파괴시키지 않고 신경을 최대한 손상시키지 않고 수술을 해보고 싶다라던가 이런 분들께 이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차단술이나 정위방사선 후술에 재발한 경우에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종양의 3차 신경 압박에 의한 통증일 때는 종양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필요로 하겠습니다. 3차 신경통의 혈관 압박에 의한 이제 3차 신경통을 먼저 볼 건데요. 일단은 압박의 원인이 되는 혈관들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이제 윗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이지만 이제 굵은 척추동맥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3차 신경의 주행 경로에 비스듬하게 척추동맥이 이제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금 작아서 안 보이는데 지금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과 같은데 상손의 동맥이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전하손의 동맥이나 이제 또 다른 혈관들이 누르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로 수술장에서 이제 환자분이 압박 정도를 보게 되면 이 환자분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있는데 혈관이 이게 지금 보이시는 게 3차 신경입니다. 지금 이게 3차 신경인데 3차 신경에서 혈관이 이쪽에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제 루프를 이루면서 누르는데 너무 심하게 눌려서 이제 신경이 얇아지면서 이제 튀어나온 정도까지 있었습니다. 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3차 신경이 이렇게 있었고 앞쪽에 정맥이 보이고 뒤쪽에서 동맥이 이제 가운데 쪽이겠죠. 환자분의 가운데 쪽 중심 쪽에서 이제 동맥이 누르는 이런 원인인 3차 신경통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동맥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정맥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다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맥이 원인이 되는 경우를 보여드리면은요, 이런 페트로살 베인이라던가 이제 트랜스버스 폰타인 베인, 뭐 트리제미널 베인 여러 가지 정맥들이 원인이 되는데 지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3차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페트로살 베인이 되겠는데 이 정맥이 3차 신경과 닿아서 이게
심장이 뛸 때마다 박동성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펄럭펄럭 움직이면서 정맥과 계속 닿았다 떨어졌다 그러면서 통증이 굉장히 이제 심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자, 3차 신경 수술의 원리를 먼저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수술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혈관 압박에 의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는데, 혈관과 신경을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요, 이게 3차 신경입니다. 이거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내시경 사진입니다. 내시경으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내시경으로 보는 그 내시경 사진인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제 앞으로 가는 하얀 것이 3차 신경이고, 거기에 이제 닿아 있는 이제 이 부분에서 3차 신경이 이제 혈관에 의해서, 동맥에 의해서 압박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 동맥을 밑에서부터 들여서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압박이 있는 부위를 떨어뜨려 놓으면 이제 통증이 사라지게 되는,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제 신경과 동맥 사이를 완전히 이동시켜서 고정시켜 버리는 것이 이제 트랜스포지션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지렛대처럼 혈관을 들어 올리는 방법도 있고, 또는 이제 다른 이제 고리를 걸어서 이제 혈관에 고리를 걸어서 움직이는 슬링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관과 신경 사이에 혈관을 완전히 이동시킬 수가 없을 때 혈관과 신경 사이에 테플론 펠트라는 이제 안정적인 물질을 삽입해서 박동성 자극을 완충시켜주는 인터포지션, 혈관과 신경 사이에 완충하는 물질을 넣는다. 박동성 자극이 없어지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정맥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정맥은 혈관벽이 약해서 쉽게 찢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동성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테플론 펠트를 넣어서 이제 압박을 감압을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3차 신경으로 그럼 수술을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되겠는데요. 3차 신경은 이제 요 가장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근데 MRI에서도 아주 잘 보이죠. 이쪽이 오른쪽 3차 신경이 되겠고요. 이쪽이 왼쪽 3차 신경이 되겠습니다. 3차 신경을 보러 가려면 결국은 어딘가를 통해서 여기까지 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들어가는 후방 접근법이 있겠고,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는 전방 접근법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전방 접근법을 하려면 지금 이 부분이 측두엽인데, 측두엽을 이제 통과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측두엽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뇌의 기저부, 뇌 바닥 부위에 뼈를 갈아내고 측두엽을 드러내고 가야 됩니다. 위로 들어 올리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대공사에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정말 이 이제 전방 접근법이 필요할 때만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후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후방으로 접근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접근법은 이렇게 이제 주로 엎드린 자세,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이제 보통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귀 뒤쪽으로 절개를 하게 되고, 실제로 절개하는 부위는 한 7cm에서 10cm 정도가 보통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란색으로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 정맥동이라고 해서 이제 정맥이 저희 뇌에서 정맥이 모여서 심장 쪽으로 내려가는 굵은 정맥인데요. 그 정맥동에 이제 인접하게 이렇게 뼈를 요만큼 이제 네모나게 표시를 한 만큼 이제 뼈를 절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네모난 부위만큼 뼈를 절제하게 된다면은 이제 MRI에서는 이 노란 부분만큼 뼈를 절제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머리 안에 있는 뇌척수액을 이제 배액을 시킬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서 3차 신경을 들여다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후방으로 접근을 한다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3차 신경을 이 방향으로 이렇게 빨간 방향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시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자, 3차 신경이 이렇게 보이고, 누르는 혈관이 보이고, 이제 천막으로 들어가는 이런 굵은 정맥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자세히 깊게 들여다보면, 자, 여기 보이는 하얀 게 하나 더 보이시죠? 3차 신경과 꽤 비슷하게 생긴 것이기 때문에 신경입니다. 이것은 이제 6번 신경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쪽에도 이제 뇌막에 쌓여 있는 신경들이 보이는데, 이제 여기는 7번과 8번 신경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제 사진에서 봤을 때 이쪽이 이제 머리 쪽이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아래쪽, 목 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이제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큰 사진으로 보면은 여기 3차 신경, 5번 신경이 보이고, 여기가 6번 신경이 저 앞쪽에 보이고, 7번, 8번 신경이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9번, 10번, 11번 신경이 이제 한 덩어리로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또
자, 그러면 4번 신경은 어디 있느냐? 위쪽으로 조금 더 손해를 견인해 보면 이 뇌막 아래쪽으로 4번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4번 신경은 매우 가늘어서 보통은 이제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요 이제 천막을 따라서 쭉 주행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잘 쉽게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수술 전후에 어떻게 되는지, 수술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혈관이 압박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혈관을 떨어뜨려 놓으면 압박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눌린 자국이 보이시죠? 이렇게 눌린 자국이 보이는 것처럼 심하게 눌려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여기 눌려 있던 부분이 이렇게 이제 눌린 부분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통증이 해소되시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방으로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간단하게 그 그림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종양이거나 아니면 뭐 정말 뼈가 많이 발달해서 뒤로 접근하기 어려울 때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누운 자세 구레나룻 부위에 절개를 하고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모나게 표시를 한 부분만큼 뼈를 절개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을 절제를 한다면 이제 사진에서는 이렇게 노란 부분만큼 절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뇌 바닥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3차 신경이 들어가기 전에 이 검은 뼈가 또 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절제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3차 신경까지 이제 보게 되는 거고요. 굉장히 이제 접근하는 데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신경 쓸 게 많은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첫 번째로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자, 치료의 예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고주파 차단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신경외과 교과서에서 이제 보면은 한 6년간 추적 관찰했을 때 한 75% 정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알코올 차단술을 했을 때 한 3년간 봤을 때 한 55% 정도에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정위적 방사선 수술 감마나이프 같은 경우에는 1년 뒤에는 한 83%, 한 5년 뒤까지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혈관 감압 수술, 방금 계속 보여드렸던 수술은 한 80% 정도의 환자에서 약을 완전히 끊고 통증이 호전되는 그런 완전한 완치의 상태로 호전이 되는데 한 20% 정도는 조금 좋아졌지만 약을 드셔야 되거나 또는 나중에 안 아파지셨지만 나중에 다시 아파지셔서 이전과 똑같이 괴로우시거나 더 괴로워지시는 분들도 가끔씩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술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덜 드렸는데 수술할 때 위험한 부분은 아까 이제 수술 주변에 있는 신경들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3차 신경이 5번 신경이고 안면신경이 7번, 청신경이 8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신경들에 손상이 가는 경우 머리 수술이기 때문에 뇌출혈, 드물게는 이제 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게는 있다고 보통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2023년도에 이제 저를 가르쳐 주시는 박광 교수님 그리고 조경래 선생님과 같이 이제 3차 신경통에 대한 가이드북을 저희가 작성했고요. 저도 한 챕터에 맡아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수술했던 분이 계셨는데요. 환자분께서 이제 흔쾌하게 인터뷰를 말씀드렸더니 유튜브 출연에 대해서 인터뷰를 말씀드렸더니 환자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인터뷰를 이제 넣게 되었습니다. 사진은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우측 상손의 동맥이 3차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던 분이고요. 이제 어제 영상을 촬영한 거고 수술 후 3일째 되셨던 분이십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찍다 보니까 네.
그 무통기 때는 참았는데 그 이후에 6개월 전에 스트로크 바로 오기 전에 급심하게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영상을 소리에 문제가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할까요?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수술 전에 어떻게 불편하셨는지 한번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3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치통처럼 좀 이가 좀 치통 증상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점 좀 더 아프더니 그다음에 그게 이제 얼굴 쪽에 가끔씩 전기처럼 찌릿한 현상이 가끔씩 일어나더라고요. 그런 증상이 한 6개월간 점점 좀 강도가 더 심해지면서 그 통증이 많이 심했는데 그래가지고 치과에서 이게 치과 치료병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와이프한테 얘기했더니 신경외과를 한번 가보라 그래서 신경외과를 갔더니 거기 담당하신 과장님이 바로 이건 삼자신경통이니까 삼자신경통을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약을 지어준 걸 먹었더니 약이 처음에는 바로 들었는지 통증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통증 약을 먹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 약도 기운이 안 맞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점점 아파지니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상태로 조금씩 아파가는데 6개월 정도 되니까 이제 무통기를 접어드는지 2년 동안은 거의 이제 통증 없이 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처음 발병되는 순간부터 제가 생활이 이제 좀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일도 좀 과한 것도 있지만 또 신경 쓰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게 조금 나름대로 또 많은 피로도 누적되고 그래서 그 원인이 되지 않았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통기 때는 참았는데 그 이후에 6개월 전에 스트로크 바로 오기 전에 급심하게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통증이 다시 발작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그동안 계속 유튜브를 보고 이제 이 삼자신경통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신경 쓰고 통증이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아프니까 이 통증 정도라는 게 많은 그 환우분들께서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든지 본인도 겪으셔서 그걸 아시겠지만 이 고통을 저는 표현할 적에 그 얼굴에 그 전기 고무를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 찌릿하는 게 그래서 맨 살에다가도 이 전기 고무를 하면 그 고통은 너무너무 아픈데 이게 얼굴에다가 전기 고무를 한다는 건 이게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복강을 심하게 알아가지고 왼쪽에 돌발성 난청 그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충격이 이제 거의 다 소실돼가지고 왼쪽은 안 들릴 상태인데 근데 이거 수술받는 사람들이나 이제 치료하는 과정은 이제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제 어느 부위가 더 나빠지거나 안 될까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한쪽 귀가 안 들려도 그러니까 한쪽 귀가 안 들리면서 한쪽 귀가 안 들리면 이제 귀머거리가 되더라도 이 죽음과 좀 아프기만 한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싫어서 귀 다 포기하겠다. 그 심정으로다가 이제 수술을 하면서 결정을 하는데 일단 수술을 받으려면 이제 여러 병원들을 갔다가 이제 알아보고 어느 분이 이제 내 병을 좀 치료를 잘해 주실까 그 걱정이 굉장히 있어서 많이들 찾아보시라고 보고 다니는 분이요. 근데 이제 우연한 계기로 여기 건국대학병원에 아주 권위 있으시고 영광 높으신 그 교수님이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더불어서 지금 앞에 계신 이현숙 교수님이 그분의 또 애제자이시고 수제자라는 그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하면서 이분한테는 이제 모든 걸 다 맡겨도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진짜 거의 진짜 제가 믿고 있는 종교의 하나님과 또 교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다가 이 자리까지 와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고통이 생길 수 없어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거는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오늘 또 마침 제가 생일이거든요. 근데 생일날 또 이제 이런 것까지 해서 기적이 나한테 찾아왔구나. 만약에 고통받는 많은 환자들이 있다면은 정말 건대병원에 이렇게 참 좋으신 교수님이 계시니까 믿고서 가서
수술에서도 편안하게 치료 잘 받고 행복하셔가지고 일상생활을 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이신 줄 몰랐는데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환자분께서 어제 제가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흔쾌하게 응해 주셔서 제가 어제도 아주 말씀드렸지만 환자분께 지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흔쾌하게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환자분들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네. 환자분께서는 이제 반대쪽 귀가 안 반대쪽 귀에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수술이 많이 처음에 고민스러우셨을 텐데, 이제 그래도 이제 얼굴 아프신 게 너무 괴로우시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수술을 결정하셨던 거고, 이제 수술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 돼서 환자분 그 직후에 아프신 게 없어져서 지금 이제 아직 입원해 계시지만 잘 계십니다.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2024년 마무리하면서 지금 겨울이라서 이렇게 이제 이런 맛있는 것들 많이 드실 텐데요. 이제 방어의 기름이 많이 오를 때가 됐습니다.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해서 이렇게 큰 방어도 잡고 그랬었는데요. 올해는 바빠서 총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또 내년 겨울에는 또 이렇게 또 낚시를 가서 방어도 잡고 맛있는 것도 잡아서 먹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동안 힘드셨던 것들, 그다음에 뭐 안 좋은 일들 다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 털어버리시고요. 내년에는 모든 분들께, 보시는 모든 분들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준비한 강의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질문해 주신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이트 크리스마스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네, 멋지세요는 감사합니다. 저도 얼굴이 아플 때가 있는데 3차 신경통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인지요? 증상의 정도가 궁금합니다. 보통은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맞습니다. 정말 뭐 갑자기 말씀하시다 얼굴을 부여잡고 말씀을 못 하시게 된다던가, 어떤 분은 이제 한쪽으로는 뭐 10년 동안 드시지를 못하셨다던가, 뭐 이 정도로 참을 수 없는 통증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의 정도는 일반적으로는 참을 수 없는 경우다. 예를 10점 만점에 뭐 7점, 8점, 9점, 10점 이렇게 되는 참을 수 없는 통증의 정도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아프신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냥 아프시다기보다 이제 그런 아픈 양상이 좀 다르시다라면은 그거는 이제 3차 신경통보다는 비전형 안면 통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겠습니다. 또는 안면 통증의 이유, 이제 검사를 하다 보면 또 아까 말씀드리지 않은 또 특별한 경우들도 있는데, 검사를 해보면 축농증이 굉장히 심한 분들이 있으세요. 부비동염이 굉장히 심하시거나 그래서 얼굴이 아프게 느껴지시거나 그런 분들도 드물게는 계시기도 합니다. 네. 다음 분은 네. 네, 엔젤님께서, 천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요. 안면마비에 스테로이드를 왜 쓰나요? 염증도 아닐 텐데요. 자, 안면마비에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원인이 굉장히 많은데요. 안면마비에서. 안면마비는 일단은 3차 신경이랑은 좀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3차 신경은 이제 5번 신경인 거고, 안면마비가 오는 건 안면신경은 이제 7번 안면신경에 이제 마비가 오는 건데요. 보통은 이제 벨마비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 신경에 뭐 바이러스 감염이나 염증으로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게 이제 신경의 가장 좁은 부위가 귀 안쪽에 있습니다. 이제 귀 안에는 이제 작은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여러 뼈들이 있는데 그 안쪽의 길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안면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MRI를 염증이 있을 때 MRI를 찍어보거나 하면 그 부분에 염증이 뚜렷이 보이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가 반드시 스테로이드에 꼭 어느 정도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제 감염의 염증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제 뭐 세균 감염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세균의 감염만 염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스테로이드는 신경의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분명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리온 고래밥님, 저도 고래밥 좋아하는데요. 네. 21세 남성분이시고 3일 전에 목 스트레칭을 너무 세게 하는 바람에 오른쪽 턱에 무리가 갔습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뒤부터 간헐적으로 오른쪽 귀 및 아래턱, 오른쪽 혀의 신경 자극이 왔습니다. 이게 3차 신경통인가요? 3일이 지난 지금 획기적으로 횟수가 줄었고 자극 부위도 줄어들었습니다. 3차 신경의 세 번째 분지가 가는 길에 어딘가가 뭐 스트레칭을 하다가 자극이 됐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뭐 타박을 입거나 신경이 일시적으로 손상을 입어서 아픈 자극이 올 수가 있겠고요. 그냥 보통은 이 정도로 이제 통증 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좋아지신다면 일반적인 3차 신경통보다는 외적인 원인에 의한 아까 말씀드렸던 외적인 원인에 의한 이제 안면 통증, 3차 신경에 자극이 된 그런 경우로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슨 정밀한 검사를 말씀만 들었을 때는 지금 이제 뭐 머리에 대한 정밀한 검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지켜보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네. 눈송이님, 네. 어머님께서 올해 초 턱 통증으로 대학병원을 가셨다가 3차 신경통으로 진단을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데 점점 약의 개수가 많아지고 약 효과도 못 보고 있어요. 수술을 해도 재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언제쯤 수술하는 것이 좋을까요? 약이 안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이제 가장 어려운 겁니다. 언제 수술을 하는 게 좋겠느냐? 또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겠느냐? 약이 안 될 때. 약이 안 된다면 수술을 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경의 기능을 최대한 덜 떨어뜨리고 이제 확실히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수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혈관의 압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수술을 할지 말지, 이제 언제쯤 수술할지보다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을 하실지 아니면 다른 치료를 먼저 해보실지. 이제 수술에 대해서 와닿는 정도는, 결정하실 수 있는 정도는 개인의 가치관마다, 가족분들의 생각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수술 시간이 다른 뇌종양 수술 시간처럼 아주 길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뇌수술입니다. 이거는 뇌수술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일들이 정말 드물게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은 하셔야 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도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다른 치료보다는 수술을 하고 싶다. 그리고 신경을 최대한 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예를 들어서 무딘 감각이 오나 이런 게 너무 싫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때는 수술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렇지 않고 수술하는 게 조금 이제 좀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되신다 그랬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단술이라든지 감마나이프 방사선 수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MRI를 먼저 보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 한 번 더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사관님. 네. 네, 안녕하세요. 한 달째 턱 근육 통증으로 치료 중인데 처음보다는 나아졌지만 아직도 통증이 있는데 심하면 광대뼈, 코 뒤쪽도 아픈데 이게 3차 신경통이 될 수도 있나요? 턱 근육 통증이라면 이쪽을 말씀하시는 거라면은 위치는 3차 신경통이 지배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세 번째 분지가 지배하는 부분이고요. 요 귀 앞에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심하면은 광대뼈, 코 뒤쪽도 아프신데 이게 3차 신경통이 될 수도 있나요? 자, 보통은 3차 신경통은 있다가 이제 극심한 통증이 있다가 무통기가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제 3차 신경통은 있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무통기가 왔다가 나중에 재발을 해서 다시 아프시기가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경과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부터 나아지셨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안 아픈 시기가 오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또 다시 아픈 시기가 오는지, 아픈 양상은 어떤지, 그게 이제 턱 근육이 어떻게 아프신지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광대뼈가 아프신 것도 어떻게 아프신지, 한쪽만 아프신 건지 양쪽이 아프신 건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양쪽성으로 오는 경우는 3차 신경통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왼쪽 광대가 아프고 오른쪽 턱이 아프다 이러면은 별로 아닌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떤 양상인지를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이제 좀 평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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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장모님, 해걸님, 저희 장모님께서 5년 전부터 안면 턱관절 외측 부위시겠죠?
좌측 부위 통증으로 인해 치통으로 알고 있었다가 3차 신경통이란 변명을 알게 되셨네요. 고통이 심하게 올 때는 잠을 못 이루십니다. 뇌신경 5번 염증이라고도 하시던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까요? 수술도 가능하려면 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치통으로 알고 치과를 많이 가셨다고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으십니다. 치과 가서 막 이까지 다 뽑고, 이를테면 뭐 임플란트 했던 것도 아프니까 다시 뽑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했다가 너무 아파서 다시 뽑고 오시는 분들도 진짜로 그런 정도로 이제 치통이랑 확실히 좀 감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치과에서 문제가 없는데 이 부위가 아프시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무통기가 왔다가 재발을 하고 아픈 양상이 이제 정말 극심하게 아픈 그런 시리고 베이고 치통 같은 비슷한 양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3차 신경통이겠죠. 고통으로 심하게 올 때는 잠을 못 내는 그러신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정말 말씀도 이제 너무 아프셔서 입을 벌리지를 못하셔서 말씀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입원하시거나 외래 오셨을 때 보면. 이제 어떤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환자분의 이제 일단 원인을 먼저 이제 머리 안에 검사를 해보는 게 우선이긴 합니다. 이제 원인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물게는 종양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혈관에 압박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것 또한 명확히 혈관 압박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검사를 먼저 해보는 게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또는 뭐 차단술, 감마 나이프, 정위 방사선술 이런 것들 중에서 환자분께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선적으로는 3차 신경통에 맞는 약물 치료를 해보는 게 우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얀 눈이 내려분 되겠습니다. 한 달 전에 3차 신경통을 진단받으셨는데 그때는 오른쪽 얼굴의 위턱 부분이 아팠다면 지금은 오른쪽 얼굴의 아래턱 부분이 아픕니다. 이것도 3차 신경통의 일환일까요? 3차 신경통은 이제 3차 신경의 한 분지에서 한 분지나 두 분지, 보통은 두 번째나 세 번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 문제에 시작돼서 심해지고 많이 아파지면 이제 여러 군데가 다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아픈 부위만 봤을 때는 가능성은 있는데요. 이제 아픈 양상이나 아픈 것에 대한 그런 임상 양상이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3차 신경통은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이제 무통기가 왔다가 또 재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한 번 아프신 걸로는 진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네. 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3차 신경통을 진단받으셨는데 입술 필러, 코 필러 등 맞으실 생각인데 맞아도 되는 걸까요? 아프시지 않으시다면은 이거 맞으시는 게 뭐 입술 필러, 코 필러, 제가 입술 필러랑 코 필러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제가 입술 필러랑 코 필러는 시술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은 있으나 제가 정확한 이제 뭐 필러에 대한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하겠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이제 3차 신경통 얼굴이 아프신 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제 얼굴이 아프셨을 때 정확한 진단과 거기에 맞는 정확한 치료를 받으셔서 환자분의 삶의 질에도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일단 무엇보다 안 아프신 게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로 환자분의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나쁜 일들은 다 털어버리시고 내년에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병원 신경외과의 이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